민주당 총선 상황실장 맡고 있는 김민석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선거 하시느라고 너무 바쁘셔가지고 식사도 늘 거르시죠. 거의 아침도 못 드시고 네, 출근 인사하시고. 지역구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지역도 뭐 쉬운 것도 아닌데. 네. 지금 아침 인사하다 왔더니 사실은 못 먹어서 조금 전에 초콜릿을 주셔서 요만한 하나 먹었는데 이게 끼지 않았나 걱정이 돼요. 괜찮습니다. 네. 예, 제가 거울입니다. 예, 괜찮습니다. 네. 지금 사실 선거 상황을 보면 어제 뭐 조국 혁신당의 대표로 선출된 조국 대표도 뭐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실은 선거가 굉장히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민주당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한 달 사이에 공천 파동을 겪으면서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런 평가가 언론에서는 그렇습니다. 당 내부에서는 좀 지금 선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뭐 언론에서 보시는 대로 네. 저희들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예를 들어 아침에 이제 뭐 수치보다 중요한 게 어떤 느낌인데요. 네. 아침 출근 인사를 할 때 좀 잘해달라라고 하는 분들 손을 꼭 잡으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눈빛이나 표정을 보면은 이렇게 전달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전 이렇게 수치와 연관해서 해석한다면은 네. 그 윤석열 정권 심판을 바라는 민심의 어떤 구조, 네. 이거는 그대로 있는데 그렇죠. 공천 파동이 어쨌든 진통이 있고 소리도 나고 이게 뭐지 하는 어떤 해석의 시간도 필요하고 또 미디어 환경이 워낙 불리해서 네. 마구 민주당 공천만 큰 사단이 난 것처럼 되는 이런 환경이 되니까 네. 한번 출렁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면서 지지율이 특히나 이제 수도권 등에서 빠진 상태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지 않은 훨씬 긴장해야 되는 상황에서 선거를 치러야 하고요. 네. 동시에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한편 설명하고 한편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어떤 진통이라든가 연기가 거치고 네. 또 한편으로는 원래 선거의 본질이 드러나고 하면은 네. 또한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요. 예. 그걸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숙제죠.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실은 선거 한 달 앞두고 캠페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다시 어려워진 선거를 또 좀 해볼 만한 쉬운 선거로 만들 수 있는 사실 그 총책임자의 상황실장에 앉아 계신 거라고 네. 볼 수 네.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판세는 전국 판세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대체로 민주당이 호남, 수도권, 충청 뭐 여기는 조금 워낙 좀 좋은 밭이라고 볼 수 있고 영남에서 TK하고 PK가 좀 어떤지 그리고 뭐 강원, 제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좀 판세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비교적 이제 강세 지역으로 이제는 안정이 된 곳이 호남하고 제주라고 볼 수 있고요. 호남, 제주.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전체적으로. 네. 수도권 중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경기가 조금 더 네. 낫고 예. 또 낫었고 예. 근데 지금 영남은 약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요. 네. 뭐 원래도 쉽지 않았는데도 더 쉽지 않고 그러니까 그 TK 정부 얘기하시는 여당에서 TK도 그렇고 정부 여당에서 예. 원래 수도권이 어려우니까 그냥 영남을 완전히 싹쓸이하자 이런 식으로 예.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냥 행보도 하고 예. 막 쏟아붓기도 하고 공약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등등이 있어서 상당히 팍팍하고요. 최근에 지지율 추이가 반영돼서 수도권과 충청도 네. 굉장히 이제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이다. 수도권과 충청이 굉장히 긴장해야 되는 상태이다. 네. 잘못하면 다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건가요? 저는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뭐 다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최근에 분위기가 조금 출렁하니까 이때다 하고서 완전 엉터리들이 또 막 나섰는데 네. 그러니까 막 쪽집게라고 하는 분들이 뭐 네. 하면서 뭐 백석도 안 될 거다 이런 얘기하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거를 보수 미디어에서 막 무슨 대단한 그분이 영험한 분처럼 네. 뭐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하겠는데 업문어라고 뭐 하여간 그렇게 하던데 그분 최근에 그
영역을 보니까 예. 강서 보궐선거 때 네. 김태우 공천 굉장히 잘한 거고 그래서 크게 이길 거라고 네. 가장 최근 그 실적이 그렇더라고요. 아. 예측 실적이 김태우 후보가 굉장히 승리를 세게 할 그 거다. 굉장히 잘한 공천이고 크게 이길 거다. 그래서 제가 그 굉장히 저분이 저렇게 얘기하면 아마 반대 결과가 나오는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지난 총선에 뭐 180석을 맞췄다 뭐 이렇게 언론은 쓰고 있죠. 예. 이렇게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하다 보면 맞을 때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지난번 강서 같은 경우를 그렇게 예측했다 하는 것은 사실은 예측의 객관성이 아니라 마음이 많이 실려 있는 마음과 방향이 실려 있는 그런 거여서 네. 그다지 뭐 잘 맞출 거다라고 예. 보이지는 않는 거죠. 어쨌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저희는 뭐 늘 저는 선거를 보수적으로 보고 긴장해서 보는 편인데요. 네. 굉장히 저는 좀 늘 선거를 짜게 보는 사람입니다. 네, 네. 예, 그런데 제가 민주당이 아주 괜찮을 거다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할 때도 예. 저는 한석 이상 이기자라는 자세로 하자고 늘 입에 달고 다녔고요. 네. 지금 민주당이 아주 어려워져서 흔들린다 할 적에도 저는 민심의 구조를 보면 결코 그렇게는 안 될 거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즉 애초 원래 선거란 거는 빡빡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특히나 제3지대가 뭐 혹시 영향력이 있나 이렇게 봤지만 거의 지금 의미가 없는 0%의 단계에 갔잖아요. 그렇죠. 제3지대라고 하는 것이 예. 뭐 이준석, 이낙연 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윤석열 정부 심판인이 아니냐를 놓고 적어도 선거 전에 메인 그라운드인 지역구에서 네. 사실상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회전의 일합을 겨루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가 일방에 유리하게 가지는 잘 않습니다. 뭐 수도권 같은 경우는 더 그렇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팍팍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우리가 막 완전히 막 180, 200으로 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네. 또 조금 어려워졌다고 해서 막 확 질 거다, 100석 네. 이하가 될 거다. 다 저는 별로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도 그렇지만 선거도 결국은 민심이 결정하는 건데요. 네. 지금의 민심이 예. 지금 이 국정 이대로 그냥 가게 놔둔다 또는 심지어 입틀막 때문에 온 사회가 온 국민이 네. 염증을 느끼고 진저리를 치는데 국회까지 입틀막으로 넘겨준다? 저는 그런 결과는 안 나올 거라고 보는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의 능동적 노력에 의해서 회복하느냐 예. 하는 숙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민주당이 지금부터 선거 캠페인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선거를 하느냐. 그럼요. 뭐 이게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좀 공천 이제 이번 여진 주가 지나면서 공천 여진이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로 가겠죠. 이번 주로 예, 예. 왜냐하면 초기에 우리 지지층조차도 이게 왜 이렇게 소리가 나지 하는 사실은 궁금증들이 많이 있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녀보면 그런 게 있어요. 예. 근데 그에 대한 설명이 좀 시작이 됐고 있는 그대로 예. 이게 원래부터 정해진 룰입니다. 네. 그다음에 다면 평가가 반영돼서 그렇습니다. 다면 평가가 무슨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내려꽂은 게 아니라 당원, 주민, 의원, 당직자가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또 교체를 많이 바라던 결과가 또 실제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설명이고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뭐 이런 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을 종합해 보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사실은 친윤 체제, 친명 체제가 더 강화되는 공천 아니냐. 그런 유명이 예. 있죠. 뭐 근데 지도부 헌신이나 이런 건 없었다. 네네. 이런 판이 그런데 나옵니다. 이제 그거는 역으로 보면은 적어도 민주당의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 때 그것이 바닥에서의 흐름이 반영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 점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를 대표로 뽑아 올렸던 그 바닥 흐름이라는 것은 적어도 당에 있어서는 그대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령 최근에 여러 정치적 과정, 가령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둘러싼 정치적 태도를 놓고 네. 의원들의 개별에 대한 평가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예. 그게 반영된 것 자체를 뭐라고 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 과정을 막 인위적이고 아예 제도라는 건 없이 했다면 문제지만은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원래 주신 질문으로 돌아가면 네. 그런 어떤 공천의 여진이 정리가 되고 또 반발했던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각양각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불만이 있다. 그렇지만 수용한다. 네. 그게 이제 앞서서 대부분의 네. 심사 점수가 안 좋았던 분들이 경선을 채택한 예. 것이 이제 그런 대다수죠. 예. 또 나는 공천에 안 됐는데 그래도 수용한다. 오늘 임종석 실장의 예. 얘기까지. 그게 이제 크게 보면 그게 주류죠. 예. 그렇지 않고 일부가 나는 승복이 어렵다. 예. 나가서 무소속으로 뛰겠다 예. 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그것도 같이 가만히 보면 네. 이상헌 의원님 같은 경우는 당에 대한 불만보다는 진보당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예. 해서 나가서 뛰고 당으로 돌아오겠다 예. 이런 예. 것이고 예. 또 나가서 뛰지만 예. 이낙연 당이나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네. 하는 것이 무소속을 택한 분들의 선택이잖아요. 예. 예. 새로미래로는 안 가겠다. 이낙연 대표 쪽을 선택한 분이 현재로서는 사실은 뭐 그 김종민 의원 하나. 박영순 박영순. 그렇게 그렇죠. 둘이잖아요. 예. 또 김종민 의원은 사실은 경우가 또 좀 다르고 처음부터 아예 예. 논산이 쉽지 않았기 예. 때문에 그런 예. 측면이 예. 없다고 볼 수는 좀 없고 그리고 이제 나가서 아예 국힘으로 간 케이스까지 네, 예. 이상민 하고 의원에 이어서 김영주 부의장님 예, 예. 그러니까 각양각색이어서 예. 그에 대한 평가 또한 정리가 좀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 주 안에. 네, 근데 네. 적어도 큰 틀에 있어서는 그래 조금 억울할 수 있겠다. 근데 저건 뭐지? 하는 부분으로 정리되는 게 하나가 있고 네. 그래 억울한데 그래도 이 민주당을 지켜온 대다수 주류는 네. 그렇지만 승복의 쪽으로 선택했네 네. 하는 쪽으로 지금 또 큰 가닥은 정리가 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등등을 놓고 볼 때 이번 주가 저는 거기다가 당연히 상대 평가를 해보게 되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공천이 제가 저게 김건희 여사 방탄용 공천이다 이렇게 했는데 따지고 보면 거의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사실 그 김건희 살리기 공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아마도 국민의힘 당은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 선거 후에도 김건희 여사 문제는 하여간 100% 커버하는 정당으로 가는 그렇죠. 완전 아부 정당, 아부 공천을 한 거잖아요. 사실 네. 한동훈 위원장이 말은 이것저것 하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김건희 여사 거는 한마디도 못하고 네. 김기현 씨도 그거 건드렸다가 그냥 주저앉고 예. 사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게 전혀 본질에 있어서는 전혀 의미가 없네. 즉 문제가 있었던 것이 일정하게 설명이 되고 네. 그다음에 거기서 불이익을 받은 분 중에 상당 부분들이 그래도 승복이 주류가 되고 그리고 비교의 대상인 국민의힘이 알고 보니까 더 엉터리고 거기다가 제3지대라는 것은 사실 선택지에서 거의 의미가 없고 이것이 정리가 되는 네. 결국 다시 원래 그래 이 선거가 그럼 뭐지? 결국은 윤석열 국정을 이렇게 무능한 국정을 김건희 여사가 막 저렇게 사고 치는데 그냥 놔두는 국정을 그대로 갈 거냐 아니냐 국회까지 넘겨줄 거냐 아니냐 딱 그것 하나 원 퀘스천이잖아요. 예. 이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내주 이제 본선거 기간 한 달이 남는부터 시작이라고 봅니다. 네. 제가 이 두 가지 질문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제 경기도지사인 김동연 지사가 나 혼자 싸우냐.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뭐 60번 정도 경기도로 오는 동안 야당인 민주당 지도부는 거의 오지 않았다.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뭐 양산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다는 거고, 뭐 거기에 뭐 특별한 정치적 해석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뭔가 좀, 지금 이 시기에 김동연 지사가 이거를 공개적으로 풀하고 움직이는 이유는 뭘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자세히 이렇게 접해서 읽어보지 아직 않았기 때문에 네.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그냥 추정컨대 네. 이 국면에서 뭐 다른 정치적 의도가 많이 담겼다기보다는 네. 아마 경기 분도, 김포 이런 과정에서의 네. 사실은 이슈를 풀어가는 어려움이 상당히 있으셨던 것이 예. 사실이고 예. 그다음에 김동연 지사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사실이라면 아마 네. 사실이겠죠. 예. 그러면 당의 공천 관련 시기와 맞물려서 특히나
마구 이제 정부 여당이 대통령이 이제 전면에 나서는 방식으로 막 공약 포화, 네. 행보 포화를 네. 한 것에서 느끼는 상당한 부담감이 을 토로하신 것이 아닐까 싶고요. 네. 그 또한 저희가 말씀을 듣고 보니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선거 과정 남아있는 한 달 동안에 그 경기도에 상응하는 네. 그런 저희가 이 노력을 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김영주 부의장 뭐 영등포 같은 갑을 네. 지었고인데 이분은 탈당해서 이제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을 한다는 것이고 이 중도 확장 차원에서 간다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으로. 어느 나라 중도냐라고 박용진 의원이 이제 세게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비판을 하던데 이분의 이런 선택은 당원들이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 오늘 말씀하신 그 어떤 중도 그 얘기는 조금 저런 방식으로 어떤 변화의 그러니까 그 거취의 변을 네. 정리하신 것은 다들 좀 의외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옆 동네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또 처음에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영입을 할 때 제가 직접 영입에 관여했던 사람입니다. 김영주. 네. 예. 그러니까 오래 인연도 있고 그러니까 어찌 됐건 본인으로서는 쉽지 않은 선택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데 네. 제가 박한 얘기를 하기가 참 인간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냥 제 마음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놀랬고 처음에는 네. 그 충격이고 그걸 이제 하위 20% 할 때 또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그걸 탈당하신다고 할 때 참 충격이기도 했고 그러다가 국힘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사실은 멘붕이에요. 멘붕이다. 네. 그리고 네.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대부분 들어보니까 당원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당원이나 지역 주민들도 앞에는 아유 참 그거 안타깝네. 그리고 그렇게 되셨나 하는 마음들이 있다가 네. 지금은 사실 이해들을 다 잘 못하는 그런 상태여서 네. 그렇게 정치가 감성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이해가 안 되는 경우에 그것이 선택과 지지로 이어질 것인가. 네. 그거는 결국은 유권자의 몫이라고. 1,500명하고 동반 탈당한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것은 네. 저도 그 후에 내용을 봤는데요. 네. 그에 대해서 아마 당에서도 팩트 체크를 국민의힘이 했냐 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탈당의 경우에는 네. 본인이 탈당 계획을 제출하면은 네. 당에서 시당이나 도당에서 다음 날까지인가 아마 확인 문자가 갑니다. 이거 진짜요? 네. 당신 본이요? 네. 이런 걸 물어요. 네. 그럼 그때 답을 하거든요. 네. 제가 전에 듣기로는 그 당에서 나온 자료에는 어제까지인가 보니까 실제로 그 말씀한 숫자보다 훨씬 작은 숫자의 몇 명 정도가 탈당을 한 건가요? 근데 거기에 나오기로는 네. 거기에 나온 얘기를 제가 들어서 봤을 때는 300 정도인데 본인 확인을 하니까 다 또 그게 아닌 아니라고. 걸로 됐다고 예. 해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확인했을 때는 300명인데 다시 또 본인에게 본인 직접 확인 물어보니까 그랬다는 그런 적이 거여서 없다. 제가 최종은 잘 모르겠어요. 최소 300 그런데 이하네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어제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예. 최종은 모르겠는데 과거에 이제 민생당 이런 경우에 그런 류의 집단 탈당을 네. 어떤 그 정치인이 네. 거취를 바꿀 때 그것의 어떤 명분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집단 탈당을 네. 기획해서 진행한 경우가 있어요. 네. 과거에 민생당이 그런 경우가 예, 예, 있습니다. 예. 근데 그때 많은 법적인 문제들이 생겨서 관련된 분들이 공직을 잃기도 하고 기소가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잘못하면은 당원 관련된 분들이 막 불려다니고 조사받고 그렇습니다. 그게 정당법이나 관련법의 위반이거든요. 네. 아마 그런 등등이 더구나 영등포는 그런 관련된 경험이 있는 지역이어서
실제 숫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좀 아니다 이렇게 듣고 있고 당장 그 해당 지역에서 네. 민주당의 지방위원을 했거나 이런 분들이 다 함께하는 것도 아니고 그에 대한 어떤 또 반론의 회견도 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컨대 최현일 전 구청장 여기 그 민주당이 이제 그 준 공천이 확정된 후보고요. 국민의힘의 김영주 후보 이제 이렇게 되면 민주당 출신 둘이 서로 그 다른 당이 돼서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최현일 대 김영주, 김영주 대 최현일 이 구도에서 누가 승리할 거라고 보십니까? 국민의힘의 지방의원이라든가 당원들 내에서 술렁술렁함이 있다고 들었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요. 예. 네.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네도 준비를 했을 텐데 그런 것도 있고 느닷없이 이제 지방의원들은 그 다음 지방선거 생각도 해야 될 거고 네.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게 저는 아마 그런 경우는 선거가 네. 민주당 대 국민의힘 후보 간의 선거라기보다는 이렇게 그 전체 과정을 바라보는 중간층을 포함한 유권자들이 이게 상식에 어떤 게 맞지 하는 쪽으로 저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상식에 따라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최현일 승 얘기 안 하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 상식이 네. 다들 판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있더군요. 지금 말씀처럼 최현일 전 구청장이 가장 우려했던 상황이 김영주 부의장께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을 살리고 민주당으로 돌아가겠다. 네. 그래서 무소속으로 가는 상황을 제일 우려했다고 제가 최근에 들었어요. 네. 그게 제일 어려울 수 있다. 예. 근데 오히려 저런 결과가 되니까 예. 사실은 원래 당의 지지자들은 다 하나가 되고 중간층도 또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됐다 이렇게 그쪽에서는 승기를 자신한다 이렇게 하는 판단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오늘 아침 나온 여론조사 꽃 그 방송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거기서는 대체로 서울 지역이 민주당 우세인 것으로 그 조사가 됐어요. 그런데 KBS하고 한국리서치가 지난 2월 25일부터 27일 3,300명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서울이 민주당이 26%, 국민의힘이 43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인천, 경기, 뭐 대전, 그러니까 광주, 전라를 빼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열세인 걸로 조사가 좀 되고 있는데요. 이 조사의 괴리가 좀 있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어느 쪽 조사에 더 신뢰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제가 조사 수치나 방법을 확인 안 했기 때문에 네. 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또 통상 지금까지 각 조사 기관들이 보였던 일정한 트렌드, 네. 약간의 접근 방법의 차이와 결과의 일정한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쪽이 꼭 맞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할 수도 있지만 좀 무리이기도 하고 굳이 필요하지도 저는 별로 않다고 보는 편이에요. 선거 때 여론조사를 많이 보기도 하고 활용도 했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실제 상황은 그 중간 어디에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실제 상황은 그 중간 어디다. 네. 보통 이제 그렇거든요. 네. 그 중간 어디에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 어디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막 어마어마하게 반전이 일어나서 백석 이하로 떨어졌을 것이다라는 사실은 기대 섞인 네. 민주당이 확 빠졌으면 좋겠다. 네. 국민의힘이 국회까지 다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 섞인 결과는 민심의 구조가 그렇게 이동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네. 그렇지만 지금의 이렇게 이런저런 과정에서 중간층을 포함한 부분이 출렁거림과 네. 불안함은 생겼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쯤 어디라고 보는 게 저는 타당하다. 그래서 수도권은 그냥 네. 이미 선거 한 달을 앞두고는 너무 미세한 여론의 수치에 그렇게 막 좌우될 필요는 저는 별로 없다고 보는 편이고요. 네. 빡빡한데 조심해야 되는 상황. 근데 이게 정말 이거 다 망했네. 라고 우려할 일은 아닌 아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중한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지금이 그러니까 칼날 위에 서 있는 거네요. 이쪽으로 그럼요. 가면 완전히 네. 망하는 거고 그럼요. 이쪽으로 가면 완전히 예. 승리할 수 있는. 근데
돌이켜보면 늘 선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은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국민들께서 보는 관점에서 봐도 정말 나라의 운명이 야 이거 선진국에 겨우 들어섰는데 네. 제대로 갈 거냐 아니면 완전히 그냥 빠질 거냐 네. 이 상황 그렇죠. 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요하기도 하고 민주당과 민주 세력의 입장에서 어제 예를 들어 조국 혁신당도 창당했지만은 네. 조국 혁신당 창당대회에서 우리 조국 이제 대표죠. 조 네. 대표도 하여간 지역구에서 1대1을 만들자라는 네. 말로 애둘러서 예. 전체적인 반윤석열 전선의 필요를 이제 제기한 것처럼 네. 전체적 심지어 저는 밖에 나간 이낙연 대표 예. 같은 분도 예. 윤석열 심판해야 된다라는 것에 다른 소리를 과연 낼 수 있을까? 네.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즉 그런 점에서 이미 대선에서 패했는데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패한다면은 천추의 정말 죄를 또 짓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모든 점에서 중하고 역으로 네. 윤석열 정권은 이번에 본인들이 또 져서 총선에서 한석 이상 치면 네. 그리고 국회에서 그런 열세의 위치로 가면 네. 실질적으로 이제 레임덕이 지금도 국정이 거의 안 돌아가지만은 네. 실질적인 레임덕이 더 공식화될 뿐만 아니라 예. 김건희 여사 방탄이 그래도 물론 하겠지만 예. 요새 모든 걸 거부하겠지만 국민적으로 그만해 라는 판단을 내려주는 네. 거잖아요. 예. 더 이상 김건희 여사 관련된 예를 들어 방탄을 예. 자기가 거부권 행사하는 식으로 하기가 아주 쉽지 않은 국면이 되는 거니까 죽기 살기로 막고 모든 걸 다 동원할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비춰본다면은 아주 생사를 건다라는 수준을 넘어서 제가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초준법 선거를 해야 될 거다 하고 저번에 네. 말씀을 초반에 드렸던 게 저희는 어마어마하게 불리한 선거 환경일 거라고 보고 시작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미 또 언론 환경이 그렇습니다. 언론 환경뿐만 아니라 예.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당직자들한테 옛날 같으면 선관위 경고될 거는 다 기소될 거다. 이번에 예. 예, 그러니까 일단 후보된 분들 무조건 선거법 교육부터 아주 FM으로 하고 시작해야 네, 된다. 예. 안 그러면 무조건 다 날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예. 하자. 당선됐지만 선거법으로 기소되면서 네. 다 중간에 그래서 재보궐선거가 커지는. 그만큼 상대도 예. 목숨을 걸고 할 거라고 봅니다. 예. 예. 그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그 민주당의 모든 후보들이 정말 교도소에 담장 위를 걷는 마음으로 선거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151석, 그러니까 그 과반 이상을 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지난번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바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의 목표가 유지 혹은 더 강화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하신 말씀이 저는 이재명 대표를 뵐 때마다 네. 한석 이상, 네. 한석 이상 한석. 목표를 하기도 하고 예. 얘기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예. 강조를 예. 저는 드린 편인데 예. 그 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반영이 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예. 그 151석의 뜻에는 네. 아마 그 취지가 반영돼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그 민주 세력에서 180석, 200석 꼭 민주당 단독으로 다니더라도 그런 얘기를 했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점에서 쉽지 않기 때문에 한석 이상 이겨야 된다는 취지로 151석을 얘기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네. 저는 여전히 그 목표로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객관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조국 신당의 일정한 상승이 예상되지 네,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등등과 만약에 우리가 최근에 공천 파동 네. 에 의한 상황을 효율적으로 극복 못하는 네. 경우가 생긴다면 예. 거기서 조금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민의힘보다 한석 이상 최소한 얻어야 예. 되는 그 목표는 유지해야 된다고 예. 봅니다. 어떻게든 그러니까 절대로 국회까지 넘겨줄 수는 없다. 국회까지 넘겨주고 나면요. 네. 사실 국민들께서 못 사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민주당이 좀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까 뭐 댓글창에도 보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 정신 차려라 좀 잘합시다. 그럼요. 예, 이런 댓글이 많이 그게 달리고 길거리 있습니다. 아침에 나가보면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전에는 선거 초반에는 큰 맥적좀 이렇게 막 이렇게 예, 화이팅. 예. 그다음에 공천 파동이 좀 할 때는 잘 좀 해주세요 이랬다가 예. 이게 커지니까 잘 좀 해요. 이게 점점 이게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높아지는 높아지고 거거든요. 있다. 예. 근데 그 마음은 딱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야 이거 심판해야 되는데 왜 이래 이거거든요. 그렇죠. 심판해야 되는데 뭐 하는 거야? 그거에서 우리가 계속 잘못하면은 네. 아이고 심판이고 뭐고 텄네 안 네. 나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그게 딱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걸리면 그렇지 심판해야지 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네. 그걸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오늘 임종석 실장의 승복 네. 등등을 포함한 이런 이렇게 작은 것들이 하나하나 네. 축적이 되면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큰 흐름이 형성될 거라고 봅니다. 네. 투표율은 높을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안 나가버려 이렇게 생각하는 흐름이 잡힐까요? 아니면 그래도 나가서 한 표 찍어야지 이럴까요? 첫째, 네. 저는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것과 어떤 점에서든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여론조사와 다른 결과가 네. 나올 거다. 네, 특히 회사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네. 근데 어떤 점에서도 그러니까 정확한 전망은 특히 심판의 결과가 흔들릴 거라고 예상하는 보수 미디어의 예측, 보수 미디어나 보수적 여론조사의 결과와는 분명히 다르게 나올 것이다. 민심이라는 건 절대 저희가 경험해보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네, 민심이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민심만 믿고 잘 되겠지 이렇게 하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사명감을 갖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다를 거라고 보고요. 네. 또 하나는 어찌됐건 비례에 있어서는 일정하게 어떻게 분산될지를 아직은 예측하기 어렵지만은 현재는 봐서는 예를 들어 조국신당 같은 경우에 일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역으로 해석하면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 하는 그 끓는 용암이 반영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전체를 놓고 보면은 그것들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투표율은 적어도 기존보다 더 낮아지는 지는 않지 않겠나 60%까지 갈까요? 저는 더 낮아지지는 않는 것이다. 선에서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를 봐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어제 그 조국 혁신당 중앙당 창당대회 현장에서 4시간 생방송을 했거든요. 사전에. 다 합치면 6시간 생방송을 했는데 현장에서 만난 민심은 투표 참여 꼭 해야 되고 아이들에게 이런 미래를 물려줄 수 없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뭐 경북 예천, 뭐 충남 당진, 미얀마 어제 저도 사실은 한번 가볼까 현장 가볼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당무가 겹쳐서 가질 못했는데 우리 조정식 총장이 갔었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도 전해주고 그러는데 전에 그 민주당 관련한 주변에 홍보나 슬로건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던 분 한 분이 저한테 어제 정말 요새 아주 잠을 못 잔다고 하면서 이렇게 뭘 하나 적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슬로건으로 써야 한다라는 취지요. 못 살겠다 심판하자. 심판하지 않는 국민은 악의 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될 정도이다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아마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4시간 현장에 계셨던 민심이 다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런 거잖아요. 김건희 특검법 언론에서 당연히 그렇게 써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해서 언론사를 행정지도를 그리고 한동훈 하고. 위원장은 무슨 그걸 김건희 얘기도 안 하고 도이치 쪽 얘기하잖아요. 도이치 특검이라고 하고 그리고 뭐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위원장이 최대의 간신이에요.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이 최대의 간신이다. 왜냐하면 저게 말싸움하고 막 말을 만들어내는 것에 모든 핵심을 띄워놓고 보면 국정의 핵심적인 변화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잘하거나
김건희 여사 문제가 해결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사실은.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이 맡아서 한 게 뭐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대로 국정에 대한 건의를 한 게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한 게 있습니까? 그 두 개는 전혀 얘기 안 하고 네. 조금 얘기하려고 그랬다가 바로 꼬리 내리고 폴더 인사하고 끝나고.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사실은 특검법 이런 거 아예 안 하고 아예 공천 자체를 김건희 방탄조로 바꾸는 공천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게 사실은 전형적인 아부 공천이고 전형적인 역사의 간신들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죠. 본질은.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윤석열 국정이 바뀔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한동훈식으로 하면은 그냥 그거를 디펜스 해주는 거예요. 최대 말 잘하는 쉴드조가 하나 나온 거예요. 네. 저는 그것이 본질이 언제까지 덮어지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너무 셌나요? 네? 하다 보니까 너무 아니요. 뭐 네. 아니 그 많은 국민들이 비슷하게 느낄 것 같습니다. 예.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린벨트 해제, 군사보역구역 해제, 다주택자들 세금 완화, 금투세 폐지, 상속세 개편 굉장히 논쟁적인 정책들을 잇따라서 발표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잘 그 마킹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나오면 따박따박 따져 물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좀 해야죠. 예, 네. 대국민 설명이 잘 안 되고 있다. 네, 네. 이 점은 좀 어떻게? 저는 뭐 인정하고요. 네, 그 사실은 공천 국면에서 공천 국면에 너무 좀 매이기도 했고 네, 또 정책 관련한 대응이 좀 늦기도 했고 네, 그런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다가 물론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여러 가지 그쪽에서 정책 내놓는 거는 그냥 던지는 거죠. 뭐 마구 던지는 거고 네, 재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해서 국가에 필요한 R&D 예산 포함해서 다 깎은 그런 정책을 근본 한계가 있는데 재정을 제대로 하는 정책을 할 거면 왜 그동안 안 했지?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 거고 네. 또 하나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없이 그냥 던지는 거거든요. 예. 쟁점이고 뭐고 상관없이. 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짚었어야 되는데 말씀처럼 그 사이에는 조금 효율적이지 않았던 면이 있다.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한 일주일 조금 넘었나 얼마 정도 됐나요? 저도 지금 너무 갑자기 막 일을 맡고 정신이 없는데 해서 상황과 함께 정책 대응도 필요하면 직접 하려고 하고요. 조금 더 저희들이 기민하게 이제 대응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지금 어제 의사들 4만 명이 여의도에 나와서 뭐 기자회견 집회를 했는데요. 도하 모든 언론의 일면에 이제 의사들 쭉 집회하는 거를 사진 기사로 싣고 있습니다. 의료대란 긴급 상황팀을 구성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의사 파업 또는 의사 정원 확대 문제 이것도 사실은 민주당이 잘 대응이 안 되고 있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네. 우선 첫째는 이 문제는 의대 정원 확대라는 원칙은 지켜야죠.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이 오히려 일관되게 얘기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해서는 뭐 분명하고요. 두 번째로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의사 숫자만 늘려서 되냐 하는 질문은 저희가 계속 해왔던 질문인 거거든요. 네. 사실은 의사가 부족한데 지금 의협이나 이런 데서는 야 앞으로 길게 가면은 인구가 줄는데 장기적으로는 의사가 너무 늘렸다가 이게 되겠어? 줄 텐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의사 부족의 핵심은 지역과 필수의 의사가 부족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서울에 네. 예, 제가 뭘 거길 폄하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비급여 의사, 네. 흔히 성형이라 예, 이런 예, 는 숫자가 넘쳐요. 예. 점점 많아지고 글로 몰리는 거예요. 근데 막상 지방에 그리고 어려운 수술을 하는 의사는 적어요. 이 문제 해결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늘리기만 하면
실제로 안 돼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필수 문제에 대한 거, 공공에 대한 문제, 특히나 지방의사제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네. 이 정부가 그거를 안 해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의사들도 반대하지 않습니까? 의사들도 반대. 그래서 네. 저희가 아니 당신들의 얘기가 합리성이 있으려면은 적어도 지방의사제를 받아라라는 얘기를 어제 한 겁니다. 네. 그런 정도는 받아야 예. 국민들이 볼 때도 그래 당신들의 얘기가 일정하게는 말이 되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두 번째로는 정부가 지금 PA 간호사 등등을 가지고 일정하게 이런 위기 상황에 대처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지금까지 정부가 취한 태도하고는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간호법을 법을 했지 했어야 않습니까? 이런 것이 다 정리되고 예. 불법의 위험 없이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데 네. 간호협회 분들하고도 많이 해보지만 어떻게 하라는 거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불법의 영역에 둬서 예. 그걸 고치자고 간호법을 한 건데 예. 그거는 다 막아놓고 지금 와서 피해를 그것도 하라고 하겠다? 그러고.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진짜 하려면은 예. 원래는 간호법 해놨으면 고 지금 위기 대응이라도 좀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안 되니 지금이라도 간호법 통과시키자.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상황에서 갑자기 전혀 상관없는 비대면 진료 확대, 전면 확대 뭐 이런 얘기하는데 네. 약사들도 이거 도대체 뭐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려면은 원래 취지에 맞는 성분명 처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시적으로 차라리 전면 확대를 하든가 이런 등등을 하는 것이 네. 정상적이고 합리적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어제. 네. 제가 보건복지위원장을 해봤기 때문에 상황실에 아예 의료대응팀을 직접 두기로 하고 계속 대화를 할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합리적인 접근 없이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은 이게 그냥 강대강 국면만 만들려는 것처럼 네. 그렇게 하면 일단은 의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반감과 비판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편승해서 네. 지지율을 올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지만 결국 정부는 문제 해결하는 데인데 문제 해결을 못 하잖아요.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사협회가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대화 자체를 안 하면 풀 수가 없어요. 근데 협회 자체를 지금 아예 대화 창구로도 인정 안 하는 방식으로 또 정부가 가거든요. 그렇죠. 그냥 때리기만. 그럼 도대체 어떻게 풀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가 또 돌아요.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상황을 막 극단적으로 올려놓고 이 결국 이제 총선용으로 한 다음에 흐지부지 되지 않겠냐 선거 끝나면. 그리고 의사들이 국민의힘 당원이 많다. 지난번에 사실은 이게 원래 몇 달 전에 국정감사 시즌에 원래 이게 얘기가 나와서 그때 숫자 얘기도 나왔는데 그때는 사실은 2천 정도까지가 아닌 선에서 정부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냥 유야무야하고 나중에 하겠다고 미룬 거예요. 네. 그때 사실은 국회에서 얘기되기로 아니 너네 이거 왜 차근차근 풀지 갑자기 미루냐. 네. 이거 그냥 선거 때 그때 가서 숫자 확 하고 그때 하려고 하는 거지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누누이 아니라고 그러다가 결국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대 정원 확대를 해야 되고 하는 것도 맞고 네. 의사들이 의료 현장에 일단 무조건 복귀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것도 맞는데 네. 정부도 하는 짓 보면 너무 한심하고 지금 보면은 진짜 문제의 본질을 푸는 방법하고는 좀 괴리가 있고 그렇다고. 네. 국정원 선거 개입 감시팀을 꾸리셨습니다. 왜 이런 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거죠? 뭔가 국정원의 뭐 이러저러한 작업이 정황, 어떤 또 정황이 제보 있습니까? 등등이 네. 제보? 아니 그러니까 예.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거 자체에 대해서 워낙 불리한 환경이기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거다. 네. 저희들이 보기도 했고 네. 실제로 최근에 과거 국정원 댓글 관련해서 역할했던 분들이 사면되는 고 심지어 공천까지 되는 이런 일들이 있기도 하고 네. 저희가 이번에 팀을 짤 때 국정원에 상당한 장기 경력자로 네. 했는데 그분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 예. 제가 최근에 지금 저희가 어제 브리핑할 때 말씀드렸는데 예. 이러저러한 최근에 이제 정치나 어떤 이슈 관련한 댓글에서 예. 옛날에 댓글 공작 때 나타났던 그 비슷한 유형들이 나타난다는 제보들이 계속 있어서 아, 그러니까 그것들을 지금 분석을 좀 MB 때 얘기하시는 거죠? 놓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진행이 되면은 네. 저희가 말씀드릴 단계가 올 것 같습니다만 그런 등등에 대해서 예. 실제 상황이 네. 있을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대응하는 겁니다. 대비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본의 아니게 그런 것에 관련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는 분들에게 상황을 명확하게 인지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예컨대 서천호 이번에 경남 사천 남해 하동 여기에 가 있는 국정원 전 차장이 혹시라도 이 문제하고 연관돼 있을 가능성을 좀 보시는 건가요? 아니 그건 뭐 제가 그 누구 특정인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전체적으로 그러한 상황이 우려가 돼서 저희들이 예.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군의 개입 이런 문제가 그렇죠. 추미애 대표가 얘기했던 적이 있지 예,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사실은 공교롭게도 그때 제가 일정한 그런 얘기를 들어서 추 대표한테 그 얘기를 전했던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그때 추미애 대표께서 바로 그 말씀하셔서 저도 좀 당황했었는데 예, 그분도 들어갔어요. 그때 부공모. 굉장히 전반적으로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이런 반응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네. 나중엔 실제 상황으로 그렇죠.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은 모든 상황에 대비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정원 댓글 공작의 위험을 가지고 대비팀을 만들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